From the first time I set my eyes on you, I didn't know from the start. I didn't know how you turned my life around, or how in love I'd be with who you are. But you showed me what it means to be loved. The way you touched me, hold me quietly. You're everything I am not. And when I have you in my arms, I feel undone. So in a long way, I've come to say I love you.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 A클래스 200입니다. 이 차는 1600cc짜리 4기통 엔진이고 싱글 터보를 달고 있고요. 보통 이제 트윈 터보 엔진들도 있는데 이 차는 싱글 터보입니다. 터보가 뭐 두 개가 있다는 의미는 보통 터보 렉을 줄인다는 개념이고, 이 차는 어쨌든 차의 크기 자체도 크지 않고 배기량도 크지 않아서 그런지 싱글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싱글 터보 특징 때문에 어느 정도 RPM 수준에서 이 차의 터보가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지는 엔지니어가 결정을 해놨겠죠. 자, 이 차는 벤츠라는 브랜드, 그래도 나름 브랜드로 치면 정말 괜찮은 브랜드인데 거기에 A클래스의 만남입니다. 뭔가 두 개의 만남이 그렇게 뭔가 어울리지는 않죠. 벤츠인데 A클래스, 벤츠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거는, 이 차는 벤츠 가문의 영원한 미운 우리 새끼다. 무슨 얘기냐, 이 차를 아무리 벤츠에서 잘 만들어놔도 이 차는 영원히 사람들은 그저 미운 오리 새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얘가 나중에 정말 백조가 될 수 있고 정말 잠재 가능성이 충분하게 잘 만들어놔도 얘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미운 오리 새끼로밖에 안 봐요. 이 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차는 일반적으로는 골프가 있죠. 세계적인 명불허전 월드 베스트셀링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그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 대단하신 선배님이 있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 이 차를 처음에 운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어요. 차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이 차는 되게 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차 되게 힘이 없네, 되게 안 나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차를 운전하면서 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역시 1600cc 엔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출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면서는 굉장히 굼뜹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속 예를 들어서 이제 90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90에서 RPM이 1600 RPM 정도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아 볼게요.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한 1초, 2초 정도 붐 뜨고 차가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서야 가속이 좀 되는 느낌을 받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차는 정말 가속이 되게 느려요. 일단 반응이 느린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딱 밟으면, 지금 밟았는데 이미 한 2초 정도 돼야 그제서야 RPM이 올라오고 속도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차는 터보렉이 뭔지 몰랐던 사람에게 터보렉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터보렉 이러지만 터보렉이 뭔지 일상 중에서 그렇게 잘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차는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도 이 차를 운전해보면, 야, 이 차는 뭔가 페달을 밟으면 굉장히 한 2초 동안 먹먹한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RPM이 올라가고 한 또 한 1초 정도 있어야, 그러니까 그래야 한 3초 정도 있어야 이제 차가 제대로 가속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터보렉도 문제인데, 연비를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어만 되면 이제 이 차는 기어가 7단인데 최대한 RPM을 낮춰서 주행을 하게끔 만들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km 주행을 하는데 1600cc인데 지금 RPM이 한 1800 RPM 정도 되죠. 이 정도면 뭐 대단할 건 없지만 그래도 옛날 차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RPM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하면 최대한 연비 주행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비 주행 모드가 되고 나면 사실은 이 차가 진짜 힘이 너무 좋은 차가 아니라면, 배기량이 뭐 3리터 이상 되는 엔진이 아니라면 이 1000rpm대에서 엔진이 밀고 올라오기는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출력
출력 자체가 사실은 부족하고, 거기다가 이 차는 터보 차저가 달려 있으니까 터빈까지 돌려야 터빈이라는 짐을 하나 더 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속이 되기 위해서는 차의 무게도 끌어야 되지만 터빈부터 돌려야 이 차가 발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한테는 처음에 가속을 하면 이 차 일단 터빈의 무게 1초, 그 다음에 RPM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터보의 압력이 들어가면서 흡기로 많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처음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드라이브에다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면 되게 가속이 안 돼요. 그냥 일상적인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하면 차가 이제 되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 급발진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추월을 하거나 이렇게 밟아야 되는 상황에 밟으면 지금도 풀악셀인데 차가 그냥 한없이 천천히 가속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야, 이건 뭐 진짜 뭐 벤츠고 뭐고 필요 없고 진짜 국산차도 이렇게 안 나가는 차 쉽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차가 안 나가는데, 이해하기 힘든 세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조금씩 더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이해가 가게 됩니다. 제가 그 이해점을 찾았는데, 이 차는 비장의 무기가 사실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90km에서 1700rp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차는 이제 DCT가 있어요. 1, 3, 4, 2, 4, 6 다음 기어로 변경할 거를 바로바로 대기하고 있어서 빠르게 기어 변성이 되고, 기어가 직결되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토크 컨버터 방식들도 굉장히 락업 클러치가 빨리빨리 걸려갖고 사실 걸리는 느낌도 들지 않죠. 그래서 동력 손실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 차는 뭐 DCT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직결이죠. 그래서 이 차는 힘이 없는 거는 뭐 자명한데, 이 없는 힘을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동차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발진을 하고 싶으면 지금 언덕인데 풀악셀을 때려야, 그래야 내가 급발진 하고 싶다는 게 차에다 전달이 되고, 그제서야 차는 이제 이 사람이 나가고 싶구나, 그 다음에 쉬프트 다운을 해갖고서는 RPM이 올리고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흡기로 많은 공기가 때려 들어가면서 이제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고 RPM이 되면서, 이 과정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영락없이 걸립니다. 거의 3초 정도 걸려요. 이 차는 이런 점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힘이 분명히 좋은 차는 아니에요. 이 차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이 없는 차고 힘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힘이 정말 좋은 차를 탄다고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차를 타는 즐거움도 있어요. 이 차가 바로 그런 즐거움인데, 힘이 없는 차를 내가 제어하면서 힘이 없는 차를 인간의 능력으로 이 차의 엔진을 가장 잘 쥐어짜면서 출력을 뽑아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DCT인데 패들 시프트가 있죠. 저는 사실 패들 시프트가 있는 차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스포츠카면 모를까, 이런 A200 같은 사실은 뭐 스포츠 성향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이런 차에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으면 정말 이거 뭐하러 다루는 거지, 이런 차가 그러라는 차가 아닌데 싶은데, 이 차의 패들 시프트는 사실 기어 변속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는 RPM을 높여서 터빈의 속도를 높여놓고 고 RPM으로 만들어놔서 흡기에 많은 과급을 만들어놓고 출력을 뽑을 준비를 해놓고 발진하고 싶을 때 발진해라.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부터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 80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 속도에서 내가 이제 가속을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실제 주행하는 상황은 내가 뭐 서킷에서 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예측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가속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추월을 해야겠다, 나가야겠다. 그러면 쉬프트 다운 합니다. 한 단 하면 2000으로 높아졌죠. 한 번 더 내릴게요. 그럼 2500, 이 정도 갖고 부족하고 한 번 더 낮추면 3500입니다. 이제부터 가속을 하면 차가 쭉 하고 나가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한 5000rpm 정도 나가면 차가 그래도 꽤 나가는 차 같아집니다. 되게 스포티한 소리가 나고 차가 이제 쭉쭉 나가면서 가속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차를 이제 주행하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영락 없이 잘 나가진 않아요. 뭐 여전히 그래도 잘 나간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쥐어짜면서 운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들 시프트로 막 뭐 대단한 난리를 치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도 언덕인데 이렇게 언덕에서 그냥 풀악셀을 밟으면 여전히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야겠다 그러면 예측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1초 뒤에 가속을 해야겠다 그러면 시프트 다운 2번 해서 RPM 2500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올려놓고 3000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가속을 하면 굉장히 그래도 스포티하게 가속이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한 기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주행을 하면서 약간 가속을 해야겠다는 상황이 있으면, 지금 이제 속도가 90인데 한 단 더 시프트 다운은 5000이죠. 이 정도는 좀 높은데 이렇게 하면 가속이 진짜 잘 돼. 6000 RPM으로 쏘고 그 다음 4000, 5000, 6000 이 정도에서 놀면 4000, 5000, 6000대에서 그냥 RPM을 쥐어짜면서 운전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속도가 80인데 지금 7단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1500 RPM. 자, 6단 2000, 5단에 2500, 4단에 3500 정도 되면 이제부터는 차가 재밌어집니다. 쭉 밟으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가속이 되고 다음 단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조금 기어를 좀 일찍 올렸는데 이 차는 한 4000, 5000 정도에서 놀아야 이제 되게 출력을 쥐어짜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쥐어짜면서 출력을 뽑아내는 그 느낌이 재밌어서 그 느낌으로 주행을 한다면 재밌게 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D모드에다 놓고 그냥 이런 컴포트 상태를 주행하면 지극히 연비 모드로 되기 때문에 하나도 재미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가속 페달을 급박하게 밟으면 어지간한 국산 모든 차들보다 안 나갑니다. 웬만한 차들보다. 배기량이 전혀 높지 않고 터보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져요. 게다가 이 차가 공차 중량이 무거운 차는 아닌데 휠 타이어가 생각보다 되게 헤비한 게 껴있어요. 지금 제가 인치수 정확히 안 봤는데 한 18인치 정도 껴있거든요. 확인해야 되는데 18인치 아니면 19인치 껴있어요. 아마 18인치가 껴있을 텐데 18인치에 한 225 정도, 편평비 한 40 정도 껴있습니다. 정확한 게 아니라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리죠. 차 공차 중량도 중요하지만 바퀴의 회전 간성이 크기 때문에 로드가 되게 커요. 바퀴도 로드가 크지, 터빈도 달려있지, 배기량도 작지, 싱글 터보지. 그러니까 저 RPM에서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기어비까지 굉장히 연비를 위한 주행이 돼 있으니까 1500 RPM에서는 얘가 이 RPM에서 엔진이 밀고 올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2단, 3단 내리고 3500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내릴게요. 5000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밟으면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다음 단 이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시프트 다운, 기어 변속하는 게 너무너무 빨리 바뀌는 게 재밌죠. 그래서 이런 DCT는 계기판이 특히 아날로그에 재밌어요. 이렇게 바로 뚝뚝 올라가는, 약간 기어가 다운시프트 될 때는 조금 속도가 느리거든요. 다운시프트가 느리고 기어 변속을 이제 시프트 업 할 때, 그러니까 윗단으로 올릴 때가 기어가 되게 빨라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출력을 쥐어짜면서 운전하는 재미, 그런 재미가 있고요. 힘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평속으로 주행할 때는 상관없는데 가감속이 많은 상황에서는요, 이 차는 좀 형편없어요. 하지만 실제 운전하는 주행의 상황은 항상 예측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1초, 2초, 3초 뒤에 이제부터 길이 열리네, 내가 가속을 해야겠네, 그러면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3000 정도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차가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말 자동차의 터빈 속도까지 제어하면서 운전하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 미션을 변속하면 재밌듯이 이 차의 패들 시프트는 수동하는 느낌도 있지만 엄밀하게 정말 중요한 의미는 수동이라기보다 RPM을 높여서 터빈, 터보 차저를 준비시키는 버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차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고 RPM을 사용하기 위해 이 패들 시프트를 활용한다면 이 차의 이 없는 힘을 아주 재밌게 쥐어짜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차의 재미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